자, 1페이지부터 볼게요. 쌤이 메모하는 거는 꼭 안 적어도 되는데 나중에 복습용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없어요? 잠깐만요. 뭐 하나 남는 게 이거였구나. 이거요. 미안하다. 저거는 고3 건데 고3 거를 줬네. 여기 맞죠? 함수 나오는 거 보이니? 여기서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봐봐. 함수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앞서는데 하나하나 해석을 해 놓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함수라는 것은 한번 읽어만 볼게요. 두 변수 xy에 대해서 여기서는 변수 xy를 줬지만 나중에는 변수 t, s, k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변수에 대해서 x가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동그라미 칠게요.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 오직 하나씩입니다. 때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호를 잠깐만 봐봐. y는 fx 익숙하게 많이 쓰던 건데 의미를 잠깐만 해석하면 f라는 껍데기가 있죠, 그죠? f라는 껍데기에 x라는 어떤 값을 지금 퐁당 밀어 넣었어요. 그게 뭐랑 같다? y랑 같다. 다시 말하면 f라는 껍데기에 x를 평 집어넣으니까 y가 평 나왔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x 하나 밀어 넣으면 y 하나가 나오는 이런 관계면 모두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는 그 밀어넣는 x 미지수의 차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그림이 떠올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한번 그려봐. 그림 그리기 시간이야. 통 안이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F라는 녀석인데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2라는 이런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공장의 기계라고 생각했을 때 인풋으로 밀어 넣는 걸로 뭔가를 밀어 넣으면 얘는 그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밀어 넣는 것에 더하기 2를 해주는 작업을 해.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웃풋으로 3에다가 2를 더한 5라는 값이 평 튀어나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3이라는 인풋이 하나가 정해지면 이게 x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풋 x의 역할을 하면 뭐가 나와? 더하기 2를 해서 5라는 y 역할을 하는 녀석이 평 튀어나와요. 그러면 안쪽은 여기를 얘기해요. 안쪽에서 나는 뭔가가 들어오면 플러스 2를 할 거야 라는 규칙이 있죠. 이 규칙이 이 기계의 기능인 거야. 그래서 기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잖아. 신기하게도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계는 인풋이 들어오면 더하기 2를 하는 펑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능, 우리는 함수 f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관계야. 그래서 조금 전에 함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중에 x 하나에 y 하나가 오로지 하나가 대응된다는 이런 관계가 함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안 되냐면 그림 또 그릴게요. 어떤 x라는 값을 인풋으로 넣었는데 여기서 뭔가 기능을 하겠죠. 찌지고 볶고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 그럼 이거는 대응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대응이 안 된 거지. 이거는 함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안 나오면 안 돼.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난다. 또 인풋으로 x를 밀어 넣는데 마찬가지로 찌지고 볶고 막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y라는 결과도 튀어나오는데 z라는 결과도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하나가 대응된 거야? 아까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2개 이상이 나와. 지금 2개가 나왔어. 그럼 하나가 대응된 게 아니라 2개가 대응된 거죠. 그치? 이거도 우리는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잘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진 않고 대응 관계를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거든. 그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함수가 정의된다. 이것이 함수다 라고 하려면 x가 인풋인데 어떤 기능을 통해서 y로 대응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x가 열심히 가봤는데 대응하는 관계가 없으면 함수가 안 되는 거고, x가 인풋이 되어서 갔는데 y로도 연결이 되고 z로도 연결이 돼도 이거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거 괜찮지? 특히나 이 녀석은 한 놈이 두 녀석한테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경민아, 양다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닌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입니다. 함수는 그래요. 정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용어 잠깐만 체크하고 갈게요. 함수 값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결과값을 얘기하니까 x 값이겠니, y 값이겠니? 함수 값. 아까 기계를 통과한 결과 y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중간고사 때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있었잖아, 그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x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결과값인 y를 쳐다보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이라 함은 헷갈리지 말라고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값은 y값이다. 자, 어려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째 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제 다음 단계가 구체적으로 1차 함수, 그 다음 단계가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함수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할 거는 우리가 어떤 문자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x에 대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xy의 관계인데, 특히나 이제 인풋으로 x가 들어갈 때 그 x에 대해서 몇 차일 때? 1차일 때입니다. y에 대해서 1차가 아니라 집어넣는 x에 대해서 1차일 때 우리는 그것을 1차식, 그리고 xy의 관계를 1차 함수 관계, 짧게는 1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을 봐봐. 이거는 선생님이 매번 묻는 건데, 식이 요렇게 등장하면 이거 1차 함수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시우야, 1차 함수 맞아? 네. 이렇게 많이들 대답해요. 아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대답하거든. 왜? 네. 왜 예예요 했다가 아니에요 됐어? 1차식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네. x에 대해서? 그럼 1차 함수 맞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적당히 1차 함수예요 라고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명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덜 보여줬는데 뒤에 뭐 보여?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죠. 선생님이 이거를 만약에 가렸어. 조건이 없어. a가 0일 수도 있지.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x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0이지. x항이 없어져요. 그럼 1차라고 할 수 없죠. 그럼 1차 함수라고 할 수 없죠. 그치? 그럼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그냥 1차 함수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이 0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2학년 때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다 배우거든.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이어나가주면 좋겠어요. 왜? 함수마다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다시 x 1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 x에 대해서 1차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을게요. 지금 노트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1차 함수 말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형태는
1차 함수랑 비슷하거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하면 y만 남겨두고 y는 정리할 수 있거든. y는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a가 0이라면 아까 의심하듯이 개수가 0이라면 남은 건 뭐가 되냐면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이거 x에 대한 1차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x 없잖아. 얘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니? 안 돼요. 그럼 얘를 부르는 용어는 따로 있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 1차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할게. 1차 함수 아님 x. 괜찮나요? 그 다음에 b가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누가 이제 by가 날아가겠지. 남은 건 ax 더하기 c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0이 아니면 x 1차항이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x에 대한 1차식, 1차 방정식은 맞는데 이거를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함수가 뭐였죠? x 하나에 y 하나란 말이야. y가 보여 안 보여? 없어요. 응. 앞으로도 x든 y든 둘 중에 뭔가 안 보이잖아? 여기 지금 y가 안 보이지? y가 없어. 없으면 모든 y가 대응이야 라고 해석합시다. 아무거나 y는 넣어도 여기는 반영 안 할 거니까 아무거나 다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다시 x 하나가 정해진다고 해서 y 하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y가 대응이 돼. 이거 양다리 이상이지. 이거 문어발이네, 그치? 이거 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왜?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직선으로는 나타나거든. 다만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언제 1차 함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도 적을게. 얘 1차 함수 아니야. 그럼 언제 1차 함수라고 불러요? x의 개수가 0 아니고 동시에 y의 개수도 0이 아니어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by 남기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 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0은 아니니까 양변을 b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쵸? 그러면 a와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의 1차의 개수 요 녀석도 당연히 0이 아니겠죠? a도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드디어 1차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결론은 직선의 방정식 안에는 1차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 모두를 1차 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정리되겠지?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1차 함수의 식은요, 앞으로 y는 ax 플러스 b라고도 쓸 텐데 x의 개수와 y 개수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나중에 선생님이 언급할 때가 있을 거야. y는 ax 플러스 b 요런 꼴로 나타낸 거를 표준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서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 또는 1차 함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썼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 녀석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차 함수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녀석들이야. 더 큰 개념이긴 한데 x의 개수와 y 개수가 a, b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하면 1차 함수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쪽으로 쫙 이항해서 는 0이라고 정리한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언제 표준형이라는 말이 붙냐면 식을 보자마자 이 녀석의 특징들을 알 수 있으면 표준형이에요. 그리고 조금 모양 변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일반형입니다.
사실 일반형이 말 그대로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 녀석이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익숙한 건 표준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특징들을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에서 조금 이따 해석할게요. x의 계수 a와 뒤에 붙어있는 상수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경민아? 질문이야. 뭐 기억 안 나면 안 날 수 있어. 나요?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소연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 소정아? 소정이는 어때? A의 역할, B의 역할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아영? 눈이 개심치레한 게 지금 졸려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준원? A가 기울기? 뭐라고? B가 기울기? 오케이. 또? 건? 잘 모르겠어? 휴? 생각보다 더 모르네. 알았어요. 그러면 아래쪽 걸 하고 봅시다. 쭉 내려가 봐요. 그럴까봐 네 번째 여기 들어있습니다. 1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아까 표준형에서 쌤이 색깔 칠해놨잖아. x의 계수 a, 그 다음에 뒤에 혼자 있는 숫자 b, 이게 각각의 무슨 역할인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이 텍스트를 외워가지고는 여러분들 수학 실력 향상이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석하기 위한 예시 하나를 꼭 생각해 놔 보세요. 쌤 이렇게 해볼게요. y는 2x 더하기 1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함수 1차 함수였으니까 하나씩 정해보죠. 0일 때 1 맞죠? 또 1일 때 3 2일 때 5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런데 사실 1차 함수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정도는 알잖아.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선택이 되면 유일하게 하나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점 두 개 선택할게요. 요 녀석, 요 녀석. 뭐 점은 수없이 많지만 그래서 좌표 평면상의 x축, y축을 그려놓고 점을 찍겠습니다. 0,1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5 1, 2, 5는 저기 위쪽 요 정도로 표시하겠습니다. 점이 여기 찍히겠죠. 와, 그러면 위에 있는 y는 2x 플러스 1은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지나가는 두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쭉 연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x의 계수로 있는 1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며 뒤에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자, 해석하기 쉬운 것부터 할게요. 뒤에 거 숫자부터 하겠습니다. 봐봐. x에다가 나 0 한번 넣어볼래요. x에다가 0 한번 넣어볼래요. 아까 넣어봤잖아, 그지? x에 0 넣으면 그때 y가 1이거든. 자, 그런데 x에 0을 넣는다는 얘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x값이 0인 게 얘네들이 다 x가 0인 애들이거든. 맞지? 여기 점이든 여기 점이든 여기 점이든 여기 점이든 여기 점이든 다 x값은 0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니? y축이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x값들이 x좌표가 0인 값들이야. 맞지? 그래서 x에 0을 넣어요 라고 하는 거는 y축 위를 보세요 라는 거랑 같아.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 1을 직선이 지나가고 있었네. 그쵸?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뒤에 있는 요 숫자는 이 직선 함수가 y축을 지나가는 곳이야.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니, 조금 더 가볼까? y축을 이 파란색 직선이 지나가면서 뭔가 자르는 느낌 아니야? y축을 자른다라는 표현이야. 여기 힌트가 있을 텐데. 왼쪽에 있네요. 얼른 찾아봐. 왼쪽에 막 적혀 있어. 중간쯤에.
뭐라고? 절편. 무슨 절편? y절편. y축을 자르는 점이라고 해서 y절편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뭐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y절편을 구하세요는 x에다가 뭘 넣어본다? 0을 넣어본다. 왜? y축을 자르는 건데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modu x값이 0이니까. 이거 정리되겠니? 그럼 메모하고 올게요. 자, 두 번째 여기 중간쯤에 가보면 x절편, y절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y절편 얘기를 했으니까 y절편에다가 밑줄을 쳐서요. 옆으로 쭉 뺄게요. y축 위의 모든 점들은 x값이 0입니다. 그래서 y절편 구하세요 라고 하면 x는 0을 대입한다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사실 이 원리를 몰라도 기계적으로 y절편 구하세요 x는 0 넣는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생각해봐. x절편은 1차 함수든 나중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어쨌든 x절편이라 하면 그 그래프가 x축을 자른다라는 얘기거든. 그 말은 다시 x축과 만나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뺄게요. x축 위의 모든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y값이 항상 0이다. 그렇지. y좌표가 항상 0이에요.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손에 이해되니 요거? 그러면 나중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다른 함수든 엄청 복잡한 함수든 x절편을 구하세요 하면 뭘 하면 돼? y에다가 0을 넣으면 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돌아올게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 그린 대로 돌아오면 x에다가 0을 넣는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y절편을 구하는 거야.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곳을 구하는 거야. 그게 그래프에서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는 뭘 의미해?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니까 y절편을 얘기한다. 그래서 1차 함수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곳을 얘기한다. 아영아 많이 졸리니? 눈 떠.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죠? 해결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x 앞에 곱해진 숫자. 이거는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뭐다?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직선이라는 게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지 맘대로 생길 수 있잖아. y절편이 1인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치? 이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를 따져주는 수치가 x의 개수, 아까 a라고 봤던 거, 지금은 e라고 보이는 거, 저 숫자입니다.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기울기를 얘기해요. 기울기. 그래서 지금 빨간색 직선보다는 파란색 직선이 더 가파르다라고 표현하죠. 반대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결정하는 게 기울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왼쪽에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요거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꼭 별표 쳐놓고 생각을 합니다. 별표. 가끔 가다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보거든. 2차 함수의 제곱의 개수도 a로 많이 표현하는데 제곱의 개수가 뭐야 하면 기울기예요 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1차 함수 생각하면서.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기울어진 정도잖아. 이건 누구한테서만 해당되는 거야? 직선한테서만 해당하는 거야. 2차 함수가 직선이니? 그려보면 그렇게 안 그려지지. 곡선으로 그려지잖아.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거기는 기울어진 정도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폭이 있는 거지. 얼마나 넓게 퍼졌냐, 좁아지냐. 알겠지? 기울기는 어디에만 있다? 1차 함수에만 있다. 그게 누구다? x의 개수다. 알겠죠? 그럼 기울기가 정의가 이렇게 된대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요거는 나중에 확장을 위해서 기호로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x 값의 증가량이 꼭 증가한다의 플러스 값만은 아니에요. 증가 감소를 다 포함한 증가량입니다. y 값의 증가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모를 요거 세모인데 읽기로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하면 델타라는 게 증가분 감소분, 그래서 차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델타.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결국 x가 얼마나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나 증가했는데 그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으로 가봐요. 어떤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두 점을 꼭 기준으로 잡으세요. 아무 점이든 괜찮아. 두 점을 기울기로 잡아. 지금 0,1과 2,5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기울기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했으니까 우리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 찾아와 보는 겁니다.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밑에 점에서 위에 점으로 이동하면 x 증가량은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가야겠죠. 여기까지 얼마나 증가했니? 0에서 2까지 갔으니까 2개 증가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로 가야 되잖아. 밑에 점에서 위로 가려면. 그래서 위로는 얼마나 가야 돼요? 4만큼.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으니까 증가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정의를 다시 해보면 x 증가량은 플러스 2, y 증가량은 플러스 4, 결론은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근데 반대로 가도 상관없어. 기울기를 항상 오른쪽 위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위의 점에서 아래 점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요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 증가량은 2가 감소하는 거고 y 증가량은 4가 감소하는 거네. 이렇게 해도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 마이너스 2 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 2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결론은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가든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하는데 그 결과가 똑같지.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그 녀석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게 누구다? x의 계수 2였다. 그러면 일반화를 하면 왼쪽으로 돌아올게요. 짜잔, 뭐 밑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여기 앞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이 기울기더라. 괜찮죠?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제일 위에서 쌤이 했었나? 제일 위에서 했는데 한 번만 더 적고 갑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되니까. 자, y는 ax 더하기 b, 뭐 당연히 a는 아니어야 1차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x 앞에 곱해진 요 녀석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뒤에 더해져 있는 이 숫자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y축과 만나는 y절편. 요렇게 두 가지 정보만 해석한다 그러면 직선 그리는 거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1차 함수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쉽고요. 알겠죠? 네. 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은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우리가 2학기 내용 때 쓰는 거는 요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알겠죠? 조금 전에 x절편, y절편 했던 거 요거까지 잘 챙겨 놓으면 돼요. 괜찮지?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기울기가 부호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이 되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오른쪽에 결과만 얘기할게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에서 x의 계수 기울기 a가 양수다 면 직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야 부호가 양수인 거지.
x가 감소하고 y도 감소해야 기울기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양수인 거지.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의 역할이 나중에 그래프 해석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울기가 양수냐? 그렇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더 하자면 증가하는 함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증가 감소는 기준을 x를 계속 키우면 y가 계속 같이 커지면 증가함수, 거꾸로 y가 자꾸 줄어들면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얘도 한번 봐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데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잖아요.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봐도 되겠죠? 오케이. 크게는 기울기를 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뒤에 있는 숫자가 y절편이니까 y축에서 그 점에서 만나는구나 찍어 놓으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만 잠깐 보고 갈게요. 위에 있는 거 그냥 설명은 다 스킵하겠습니다. 잘 봐봐.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0이 아닌 것까지만 가정을 해줬어요. 맞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 a와 y절편 b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y절편 여기 있습니다. 원점보다 위에 있죠. 원점보다 위에 있지.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오케이, 한 김에 소연이 한번 해봐. 직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기울기의 부호는 양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거꾸로는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옆에 가볼까, 경민아? y절편 b는 부호가 y절편 여기 있네요. 음수. 기울기는 양수. 오케이?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소정아, 이거 해볼까? 기울기는 양수, 음수?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 음수. y절편은 양수. 잘했어요. 아영아 보고 있니? 요거 기울기 부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 부호 양수, 음수. 이 봐, 꿈나라 가 있으니까 뭐 모르겠잖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는 a는 음수, y절편 여기 있네요. 원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 다시 말하면 기울기 음수고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정도입니다. 알겠죠? 네. 자, 아래쪽 내려가 볼게요. 계속해서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미 예전에 배웠던 거라서 선생님이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냥 분위기상 안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체크해볼게. 1번 봐봐. 기울기가 같을 때를 먼저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는 같은데 동그라미 1번 y절편이 다르면 이게 무슨 뜻이야?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똑같은 거야. 이게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 같으면 위치상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y절편이 다르면 y축과 만나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는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안 만나겠죠. 반면에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어머, y축 지나가는 것도 같은데 기울기도 같아.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두 그래프가 겹치는, 일치한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정도 위치 관계를 해석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뒤에 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고 지금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